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날의 생산 설비는 매일 개량되며 최첨단 디자인이나 최신 기술을 도입한 것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은 토픽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놀라운 제조기계와 생산 공정이 엄청난 기계들에 대해 소개합니다. 아마 몰랐던 것들이 꽤 있으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흥미가 가시나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조 가공. 철, 구리, 티타늄, 알루미늄 등 다양한 금속이 오늘날에도 전 세계 공장에서 가공되고 있습니다. 단조는 이러한 금속 가공 방법 중 하나인데요. 가공을 할 때는 각 금속의 성질이나 단조에 적합한 온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철은 섭씨 800도에서 1250도로 가열해야 하며 구리는 1000도, 티타늄은 1000에서 1600도, 알루미늄은 400도로 달군 뒤 단조해야 합니다. 금속이 충분히 가열되면 각종 기계로 단조를 할 수 있습니다. 에어 해머, 스팀 해머, 유압 및 수압을 사용한 프레스 기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옛날 대장장이들이 하던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다지 큰 규모는 아니에요. 금속 제품의 단조 공정은 다음 4가지 단계로 구분됩니다. 먼저 금속을 필요한 온도까지 가열하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단조에 적합한 온도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금속이 용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다음으로 가열된 금속 소재를 기계로 두드려 압력을 가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형태 및 치수로 성형하죠. 이를 위해 유압망치나 프레스 기계가 이용됩니다. 이때 금속 덩어리를 유지해주는 것이 포징 머니퓰레이터라는 기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성형이 완료된 제품은 냉각조에서 차게 식힌 뒤 금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지 검수 과정을 거치게 되죠. 불량품은 다시 가열되어 새로 만들어집니다. 공정이 진행되는 모습은 시선을 사로잡죠.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하고 충분한 주의와 집중을 요하는 작업입니다. 페인트. 다음으로 소개드릴 것은 보기에도 산뜻한 페인트 생산 공정. 페인트라고 해도 바르는 물건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고 생산 공정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아크릴 물감이라면 재료는 분말 안료와 안료를 고정시킬 바인더만 있으면 되는데요. 아크릴 수지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큰 탱크에 모든 원료를 넣으면 공정이 시작돼요. 히터가 달린 탱크 안에서 공업용 믹서가 원료를 정성스럽게 섞습니다. 다음은 안료를 분해시키는 공정입니다. 이 공정에서 안료는 일정 크기의 입자로 부서지고요. 그것이 끝나면 다시 믹서기에 갈아서 반죽합니다. 나머지는 최종 제품을 포장재에 나누어 넣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가장 단순한 페인트 제조 방법이에요. 건물용 도료처럼 더 복잡한 제품이 되면 더 많은 생산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진답니다. 종. 말만으로도 이미 멋진 울림을 가진 단어이죠. 종은 아름다운 음색을 낼 뿐만 아니라 훌륭한 공예품이기도 합니다. 제조 공정 역시 매우 흥미로운데요. 현대 종의 대부분은 구리 또는 청동제입니다. 둘의 제조 방법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청동종의 토대가 되는 것은 모래와 에폭시 계열 접착제를 섞어 굳힌 형태입니다. 청동종은 이 틀을 청동으로 감싸는 방식으로 성형하고요. 이번에는 구리종의 제조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구리로 된 종은 전용 틀에 넣어 부품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부품들은 종 장식을 위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장인이 석고로 된 종틀에 수작업으로 부품을 붙입니다. 그것이 끝나면 틀의 위쪽부터 원뿔 모양의 커버를 씌웁니다. 위에서 성형 재료를 부으면 석고형을 덮으며 모양에 맞게 굳어가죠. 이 공정을 주입 성형이라고 합니다. 성형 재료가 완전히 굳어지면 안쪽의 틀을 제거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입 성형으로 만든 장식이 있는 형태가 나옵니다.
다음으로 틀의 안쪽에 불을 가져다 댑니다. 담금질이 끝난 틀에 금속 덮개를 씌우고 종 안쪽에 구멍을 만드는 틀도 고정합니다. 위에서부터 내화성이 뛰어난 구리와 소량의 주석 합금을 흘려 넣습니다. 그렇게 금속이 식어 종 모양으로 굳어질 때까지 며칠만 기다리면 돼요. 완성된 종은 틀에서 꺼낸 뒤 부착된 성형 재료를 제거하고 닦아서 마무리합니다. 레고. 만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레고 블록의 거의 절반은 덴마크의 빌론이라는 마을의 공장에서 만들어집니다. 모든 블록 치수의 허용 오차는 2 마이크로미터 이하. 블록의 베이스가 되는 것은 공급자가 직접 제공하는 스티렌, 부타디엔, 아크릴로, 니트릴로 이루어진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의 색상은 보통 빨강 혹은 투명한 색으로 다른 색의 염료는 제조 과정에서 틀에 넣습니다. 먼저 뜨거운 액체 형태의 플라스틱을 금형에 부어 넣고요. 수백 톤의 압력을 가해 블록 모양을 갖추고 냉수로 깨끗이 냉각되면 틀이 열리며 많은 레고 블록이 컨베이어 벨트로 흘러가죠. 건품 공정에서는 프로그래밍된 전용 로봇팔이 불량품 블록을 제거합니다. 참고로 현재 레고 블록 제조에는 거의 7천여 가지의 형태가 사용되고 있답니다. 틀의 가격은 한 종류에 72,000달러, 8천만 원 정도이죠. 복잡한 형태가 되면 36만 달러, 즉 4천만 원 가까운 비용이 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라바 램프. 라바 램프가 발명된 것은 1960년대입니다. 지금은 원한다면 누구나 살 수 있죠. 라바 램프는 비비드한 디자인이나 색다른 디자인을 좋아하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스타일리쉬한 장식품입니다. 하지만 제조법과 재료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그럼 이 마법 램프의 원리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전구와 연결된 유리병 안에는 서로 섞이지 않는 두 종류의 액체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라핀이고 두 번째는 기름이죠.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는 파라핀의 비중이 기름보다 커집니다. 이 파라핀이 램프 아래쪽에 붙어있는 전구에 의해 데워지면 비중이 작아지며 위로 떠오릅니다. 떠있는 파라핀은 온도가 내려가면 다시 유리병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꽤 멋지죠? 상하 부분은 광택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본체 부분은 유리랍니다. 헤드 인쇄. 마지막으로 어떤 도안이라도 물건의 표면에 스탬프처럼 인쇄할 수 있는 기술을 소개합니다. 패드 인쇄를 위해서는 전용 기계가 필요한데요. 일단 복잡한 형태를 가진 물건 표면에 고품질의 프린트를 찍어낼 수 있는 기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복잡한 형태의 물건이란 일그러져 있거나 곡면이거나 불규칙한 형태의 물건을 말합니다. 또 이 공정에는 압축된 공기가 필요하므로 프린트 인쇄를 할 때에는 공기 압축기도 필요해요. 이외에도 디자인을 새긴 요판 제작을 위해 노출기도 사용됩니다. 요판 제작 공정에 포함된 노광이나 세척 작업은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집니다. 포지 필름, 세척을 위한 솔, 현상액의 농도 확인, 현상용 트레이, 감광성 수지막, 잉크 세트 등이 사용된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건이 만들어지는 모습은 얼핏 단순해 보일지라도 보고 있으면 힐링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번 랭킹에서는 뭐가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그 외에 생산 공정을 알고 싶으신 제품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추천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